안녕하세요. WTU 뉴스 세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시민기구 곽영훈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외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시민기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올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한 나라에 국한돼서 사는 것보다는 지구촌의 어떤 인류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가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서로 다 잘 어울려 사는 그런 그 인류 문명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그 세계 시민 그 동목이 진짜 필요한 그 지구촌 문명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대에 걸맞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뭐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태권도를 이렇게 늦게 인연을 맺은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1950년대부터 50년대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 서울 견지동이라는 그 종로구에 동네가 있는데 그 태권도 본부 중에 하나는 청도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우리 집에도 옆에서 가깝고 그 청도관에 50년대부터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죠. 그게 큰 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살죠. 뭐. 그럼 태권도를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10살 뭐 이렇게 10살? 12~13살부터 한 거죠. 오. 10대 초부터. 그러니까 인연이라기보다는 이건 저에게는 삶이에요. 와, 네. 진짜 삶이군요. 그 영향을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 태권도의 교육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야예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자아 발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도 뻗고 발도 차고 뭐 명상도 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그 태권도 할 때 나오지만은 균형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또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시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거 어떤 뭐 훈련할 때 어려운 거를 이겨내는 인내심 이런 거 퍼서비어런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주죠.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태권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아주 불굴의 정신 같은 것이 생겨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태권도를 시작하는데 중학교 연맹, 고등학교 연맹, 대학교 연맹도 있지만 국민학교 연맹이 중요하니까 국민학교 연맹 회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70년대에 와서 국민학교 연맹 회장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니까 협회 이사도 하고 그렇게 연이 됐죠. 되게 많은 태권도를 완전 삶이시군요.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만드시고 와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제 삶 속에는 이제 지식도 있겠지만 그 태권도 정신이 늘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태권도의 정신이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현재 국내외적으로 태권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사실 뭐 오늘의 태권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옛날부터 좀 그렇게 좀 겹쳐서 생각을 비교해서 해야 될 텐데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나를 찾고 나를 개발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열심히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전부 선배들도 동년배도 후배들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물 같은 거 떠가지고 태권도 연습 끝난 다음에 큰 그 물을 또 떠다가 사범님들 발도 닦아드리고 뭐 이런 정도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순박한 정신들을 가졌었는데 반하여 요새는 조금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 순수한 생각 또는 기백 이런 그 인간의 그 가치보다는 조금 물질적인 측면이랄까 또는 세상사에서 뭐 출세를 해야 된달까 뭐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좀 미안하지만 타락한 듯한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불행하죠. 좀 빨리 이걸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좋은 그 후배들을 내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세계 여행을 하니까 에집트에 가서도 보고 루마니아 가서도 보고 뭐 가나서도 보고 터키에서도 보고 뭐 미국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유럽 프랑스 뭐 전부 가서 그렇게 만나는데 그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사범님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국가에 대한 생각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도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는 것에 대한 올곧은 올바른 평가가 얘기했는데 이해, 대접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요번에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화가 나요. 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열심히 한 태권도 후배들을 갖다가 그냥 뭐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정치꾼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휘몰아쳐서 수준이 떨어지는 분야인 것으로 전락되는 그런 것은 참 내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 그래 이게 조직이 되니까 올림픽 종목으로도 되고 조직이 되다가 보니까 국가가 정부가 관여하게 되고 그런 사이에 정치가 또 이렇게 흘려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흘려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이 관료화되고 그 정치적으로 관료가 또 임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태권도인들이 그 밑에 깔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자꾸만 그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변방에서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잘 결탁이 돼서 불행하게도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흐리게 하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좋은 점들을 자꾸만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사범님들은
제가 보기에 그 역할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데 대단히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시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방법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뭐 우리 후배들을 위한 그 뒷받침만 하고 싶어요. 그 좋은 후배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 옛날에 그런 정신을 다시 살리고 이렇게 정말 그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데 앞서 나가서 국기도 선양에 바깥에 나가서 했지만 우리나라 또 발전하는데도 그 기여하게 그렇게 하는 뒷받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후배들을 좀 요새 만나고 있는데 그냥 뭐 만나고 또 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시민 운동과 또 전 세계에 나가서 국기 선양하는 우리 사범님들 이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세계 시민 도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해서 영어로 월드 시리즈를 약자로 해서 월티즌스 도지엄 도장 플러스 짐네이지엄이죠. 짐네이지엄 월티즌스 도지엄이라는 것을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범님들이 서울에 온다든가 또 그 제자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태권은 잘 배웠겠지만 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 대해서 그 좀 제가 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태권도 품새와 태권도 물론 그 겨루기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평행되든가 선행해서 일단은 사람이 명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찾고 그러는데 아주 조용하게 자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명상을 제가 가르칠 때 하버드 MIT 태권도 클럽에서 가르쳤었습니다만 가르칠 때마다 꼭 명상을 했거든요.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찾는 건데 우주와의 관계가 뭔지 내가 사회 속에서 무슨 입장인지를 이렇게 명상하고 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또 힐링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브나이징 메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 위브나이징 메디테이션. 우리 우주의 이치에 따라 내가 누구고 어느 소명을 가졌는지를 아는 우리 위분 아이징을 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한 파트고 두 번째 평행해서 내지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게 그 키너자이징 브리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사는 건데 브리딩 그러니까 키너자이징 브리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찾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의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하늘에 우리 길을 이렇게 받으면서 브리딩하면서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반전 여기서 가운데다 이렇게 넣고 그러면서 아버지 뭐 어머니를 부를 수 있고 또 땅에다가 지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숨을 그때마다 들숨 날숨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해서 서로 교호 관계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의 필요를 인식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두 번째 해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태권도 품새도 하고 태권도 본연의 그 일을 하니까 앞부분은 도라고 할 수 있고 밑에는 태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목을 내가 특별히 좀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외국에서 오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뭐
정권이고 뭐 이게 다 이거 다 좋은데 도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오게 되면 월티슨 도지엄에서는 도를 가리키는 쪽에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 후배들이 태권도 그 품새와 그 겨루기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만 신체 조건을 갖추는 건 가르쳐 주지만 더불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우리 그 후배들이 지금 열심히 태권도를 하시는 그 좋은 분들의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또 이 시점에 가족 태권도 수련의 동기나 빌려선 대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학구적으로나 경험을 통해서 딱 찍는 게 뭐냐면 가족의 행복이에요. Family happiness. 근데 family happiness가 진짜 사람들이 그만큼 그 행복을 부과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어린이들한테 그런 인성 교육이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애들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거의 전멸한 상태고 그냥 전공 분야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공 분야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자가처럼 아이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어떤 대학교는 티부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좀 가르쳐 준다고 문사철 같은 그런 걸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제 뒤뚱뒤뚱하지 이게 밑받침이 되는 이게 없어서 그러면 티부가 이제 이렇게 밑받침이 있으면 공부가 되잖아요. 공짜가 되죠. 이게 마침 태권도 품새의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인성 교육을 꼭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게 동양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없어지고 서양도 청교도 쪽에 좀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애들과 같이 부모들이 태권도 도장에 나와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책상머리에서도 자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돈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덕목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가족들의 교육을 태권도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인성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태권도 지도자들의 자기개발과 수련생들은 왜 꼭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지 왜냐면 전 세계에서 복싱도 있고 주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들 엄청 많은데 왜 꼭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한마디. 글쎄 저는 뭐 편견이 없기를 바라면서 쭉 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 시민의 덕목을 배양한다 라고 하면 국가도 종교도 또 뭐 다 그걸 다 초월해야 되는데 인종도 초월하고 그러는데 태권도만 제일 뭐 사람을 키우는데 덕목을 키우는데 좋은 분야다라고 나는 하지는 않고 다른 무술, 무예, 무도 하는 분들도 같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태권이 아니고 이제 다 도가 있잖아요. 예가 있고 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이렇게 공통분모 같이 빼내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좀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류 역사가 뭐 5,000년쯤 되잖아요. 이제 글씨가 써지고 근데 2,000년 정도 되면 큰 변혁기가 있었고 중세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산업혁명기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뭐 한
이틀도 안 걸리죠. 여기서 뭐 지구 어디든지 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구가 굉장히 적어졌고 인류가 하나로 된 마당에서 아까 코로나도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팬데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병으로 돼서 팬데믹. 그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도 다 영향이 있다고. 여기서 한 일이 워싱턴에도 영향이 있고 모스크바도 연결이 있고 아스타나도 연결이 돼 있고 다 이렇게 된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문명 시대예요. 지구촌 문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나라별로 종교별로 뭐 인종별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날 때 태권도든지 뭐 다른 무도에서는 그 정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면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것도 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말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속에다 막 집어넣는 거니까 그런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지구촌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거든. 근데 그 가리키는 데가 없으니까 태권도에서 특별히 내가 또 아는 분야고 아는 열이 맺은 태권 분야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세계 시민의 덕목을 배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 태권도가 아니니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222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 그 후배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또 거기 가서 국기도 선양하지만 그쪽의 그 문화에다가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홍익인간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화세계라고 그럴까 세계가 평화롭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앞선 천병 프런티어맨처럼 하는 것이 태권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태권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유일한 가장 앞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필히 태권도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냥 이런 이 분야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과연 무슨 공헌을 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한다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지난 50년 태권도를 배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60년의 세월인데 대한민국이 거지 나라였었거든요. 내가 태권도 시작한 50년대 거지죠. 아무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60인가 170인가 하면 200인가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무역 그 수출과 수입을 다 합치면 그 총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지금 5위예요. 굉장하지. 우리는 자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거 기적이다.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신비롭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냥 기적이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할 때와 그거와 관련해서 태권도와 관련점을 이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를 태권도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과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래. 이게 집중력을 가지고 요거 꼭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거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전체 지도에다가 이게 선을 딱 긋세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급소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지방, 평양, 서울, 대전, 여수 요 급소를 딱 찍었어요. 우리 급소와 여기 인중, 명치 또 여기 단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서울을 예를 들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찍어서 거기다 서울에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시작했단 말이지. 태권도가 시작한 거죠. 대전에다가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서울올림픽은 이념의 벽을 허무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카자흐스탄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념의 벽을 허문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서울이라는 급소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에 대전이라는 데에다가 과학기술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갤럭시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이 팔리고 세계에서 이 가버먼트로는 가장 일렉트로닉 가버먼트로는 가장 앞선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건 누구하고 뭐 그거 다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됐고 그래서 그 태권도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태권도 정신에 집중을 하고 내가 불굴의 정신 이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철학자도 됐지만 정치학자도 되고 내가 그 교육 철학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조경도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 태권도 그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라를 딱 이렇게 지물초를 찍어서 급소에다가 국제적인 행사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싸우는 것도 그만두고 다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인프라도 만들고 그죠? 일도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한국과 외국과 관계를 맺어질 수 있는 거니까 글로벌 이벤트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태권도 정신에서 나왔다. 그 이 나라가 발전한 것은 그 축이 있고 그런 급소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니고 우리 태권도인들한테는 확실히 국내나 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신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 그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한다니까 거기다 부과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우리나라 발전할 수 없었어요. 태권도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듣기가 싫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월지진 도지역 국제사범 국회의원 구단이신 신변현 사범님께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영훈 회장님께서 그 가족 패밀리 태권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지도를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꼭 태권도인들 특히 지도자 태권도 사범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국제사범으로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여러 또 태권도원 국교원에서 대학에서 지도할 때보다 더 뜻깊고 마음 설레면서 준비했던 것은 가족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3대가 모여서 바쁘신데도 태권도복을 다 입고 전 김정 의원님 부인까지 같이 대동해서 수련하는 거에 감명을 받았고요. 왜 이 곽 회장님이 요즘에 바쁘고 어려운데도 가족들을 다 도복을 입혀서 태권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진짜 그 동기와 목적,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한테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 또 존경심을 깨달는 그런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정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절이기 때문에 그 태권도를 시켜서 손자에게 인사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권도 시간에 또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식사할 때 나가서는 레스토랑에서의 그 예절 이런 것들을 태권도 아니면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족에 대한 친밀하면서도 행복한데 그 속에도 항상 우리는 존경하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권도 예절이면서 깊숙이 들어간 밥상머리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날 그 수련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는 행동 철학이다. 차기와 지르기,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느껴지고 배워지면서 그 강용훈 회장님의 가족 패밀리 태권도는 무엇보다도 값지고 그만큼 이 시대의 혼돈과 어려울 때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태권도 사범과 수련생들이 왜 우리가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것 같고 그러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태권도로 정신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주 보람된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시민기구 본부에서 곽영훈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WTU 뉴스 세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